우리가 알고 있던 부동산 시장의 상식은 불과 3년 만에 완전히 무너졌고 이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태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지만 금리는 오히려 통제를 벗어나 폭등하며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500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위협하자 정부의 가장 밝은 강남 부자들은 이미 조용히 자산을 정리하며 구명보트를 찾고 있습니다. 평생의 월급을 쏟아부어도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빚더미 위에서 과연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을지 우리는 이제 냉정하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시장이 보내는 붕괴의 전조 증상들과 그 이면에 교묘하게 숨겨진 구조적인 함정들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려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경고음은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이며 특히 2024년 하반기 외국인들의 행보는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수조 원 규모의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동시에 원화 가치는 급락하며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을 적나라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이미 1,400원을 넘어 1,470원까지 치솟으며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 전체에 심각한 비상 경고등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에는 환율이 1,480원대를 넘나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시장의 공포는 이미 극에 달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내 고액 자산가들, 특히 강남권의 이른바 똑똑한 돈들 사이에서도 자산 포트폴리오의 중대한 변화가 조용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부동산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동시에 해외 이민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다는 사실은 업계 곳곳에서 실질적인 위기의 증거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어온 사람들이 왜 지금 갑작스럽게 현금을 확보하며 탈출에 나서고 있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가격 등락을 넘어선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를 이미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배가 기울기 시작할 때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구명보트를 찾으며 탈출을 준비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 위에서 정보 강자들은 이미 위기를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각자 도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다수의 승객이 아직 이 위태로운 사실을 모른 채 가판 위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며 막연한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산시장에서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똑똑한 돈은 정보의 미세한 흐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위기의 냄새를 가장 먼저 맡습니다. 이러한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은 단순한 전략 변경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바뀌고 있다는 중대한 경고입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는 한국은행이 최근 보여준 이례적이고 기이한 행동들을 통해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시장에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해도 시장 금리가 통제를 벗어나 폭등하는 채권 발작 현상은 우리 경제 체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을 시사합니다. 시장은 지금 당장의 유동성 공급보다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부실과 신뢰 상실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몸에 열이 나서 해열제를 먹었는데 오히려 체온이 더 높게 올라가는 절망적인 상황처럼 정부의 처방이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같은 시기에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국채 금리는 안정적이었음에도 유독 한국에서만 이런 비정상적인 발작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한국의 중앙은행이 시장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며 경제 체질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을 시사합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면 빚에 허덕이는 가게가 쓰러지고 내리면 환율이 폭등하는 진퇴양난의 외통수에 걸려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정책 당국조차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부자들은 이제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조용히 탈출을 위한 비상구를 찾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위기의 시작점은 사실 3년 전인 2022년 가을 강원도 레고랜드 사업에서 시작된 단기 채권의 부도 위기라는 작은 불씨였습니다. 지방 정부가 지급을 보증했던 채권조차 믿을 수 없게 되자 금융시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며 공포가 확산되었습니다. 단기 자금 시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돈이 돌지 않으면서 건실한 기업들조차 자금을 구하지 못해 흑자도산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서울 강동구의 초대형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 사업까지 분양가 갈등과 비용 문제로 멈춰서며 금융권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아파트 완공 후에 미래 수익을 담보로 빌리는 빚이기에
공사가 멈추는 순간 빚을 갚을 방법은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둔촌주공이라는 거대한 상징이 무너질 경우 연쇄적으로 수많은 금융회사들이 줄도산할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결국 긴급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여 당장의 불길은 껐지만 이는 근본적인 암세포를 도려내는 수술이 아니라 단지 진통제를 놓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부실한 사업장들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구조 조정을 했어야 했으나 정부는 모든 고통을 미래로 미루는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고통을 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살려둔 부실 기업들이 시장에 남아 독소를 퍼뜨리는 이른바 좀비 기업들이 우리 경제 곳곳에 양산되었습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체 위험 노출액은 무려 177조 9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에 도달해 폭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고위험 사업장의 부실 규모만 18조 2천억 원에 달하며 이는 우리 금융 시스템의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중소금융회사들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무려 30%를 넘어서며 10명 중 3명은 이자조차 못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년 전 둔촌주공을 억지로 살려낸 대가는 이제 거대한 부실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고 우리는 폭탄이 터지기 직전의 위태로운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현실 세계에는 그 실체가 없는 이른바 유령 아파트들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수많은 건설 현장이 멈춰섰으며 수도권에서조차 완공과 입주가 불투명해진 단지들이 속출하여 수분양자들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철근을 고의로 빼먹거나 저급자재를 사용하여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은 이제 국민적인 공포가 되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콘크리트 벽을 얇게 만들고 구조 안전성을 무시한 부실 시공은 개별 업체의 윤리 문제를 넘어 산업 전체의 비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고정된 상황에서 공사비는 통제 불능으로 치솟는 압박 속에 품질은 가장 먼저 희생되었고 이는 곧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건설업의 위기는 철강과 시멘트부터 가구와 가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연관 산업을 도미노처럼 무너뜨리며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심각하게 마비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 현장이 멈추면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그들을 대상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주변 식당과 상점들까지 연쇄적으로 문을 닫는 악순환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건설업은 지을 돈이 없고 지어도 팔리지 않으며 팔아도 남는 게 없는 최악의 삼중고에 빠져 경제의 거대한 뇌관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일본의 거품 붕괴와 장기 하락을 이야기하지만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은 오히려 중국의 부동산 위기와 더 기괴하게 닮아 있습니다. 2021년 헝다그룹의 파산으로 시작된 중국의 급격한 붕괴는 과도한 부채와 건설 위주 성장에 의존해온 한국 부동산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일본은 30년에 걸쳐 자산 가치가 서서히 떨어지는 연착륙을 경험했지만 중국은 대형 건설사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며 순식간에 경제가 마비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처럼 건설이 전면 중단되고 분양자들이 집을 받지 못하며 경제가 급변하는 경착륙의 파국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을 우리는 극도로 경계해야만 합니다. 한국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건설업과 부동산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부동산이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송두리째 휘청이는 위험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를 보면 일본보다 훨씬 가파른 속도로 인구가 줄고 있으며 집을 살 젊은 세대가 빠르게 사라지는 속도는 가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국내 총생산 대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나라가 1년 동안 생산한 가치만큼이나 많은 빚을 우리 국민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하락하면 자산 가치는 증발하지만 빚은 그대로 남게 되어 우리 국민은 일본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자산 조정기를 거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일본처럼 천천히 대응할 여유가 한국에는 남아있지 않으며 인구 절벽과 가계 부채라는 두 개의 시한폭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값 하락보다 더 본질적이고 심각한 위기는 바로 내수 소비의 붕괴이며 돈이 돌지 않는 경제는 동맥경화에 걸린 환자처럼 서서히 죽어갈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전 세계 77개국 중 세 번째로 빠른 기록을 세우며 경제 전반을 무겁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동안 소비 비중이 도리어 줄어든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며
이는 매우 기이하고 위험한 경제적 현상입니다. 2013년 이후 과도하게 쌓인 가계부채는 매년 민간 소비 증가율을 깎아먹으며 우리 내수 시장의 활력을 조직적으로 파괴해온 주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를 혈관이 서서히 막히는 동맥경화에 비유하며 소비가 약해지고 결국 전체 경제가 위축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이 이자와 원금을 갚는 데 쓰이면서 외식과 여행은 사치가 되었고, 이는 타인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우울한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코로나 시기에 빚으로 버티던 자영업자들은 치솟는 이자와 수수료 부담을 이기지 못해 줄폐업하며 이미 벼랑 끝 사투를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권이 무너지면 부동산 가치는 하락하고, 이는 다시 담보 가치 하락과 소비 위축으로 연결되어 빠져나오기 힘든 지옥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완성합니다. 2024년 합계 출산율 0.748명이라는 충격적인 수치는 부동산 시장을 지탱하던 수요층이 뿌리째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재앙적 신호와도 같습니다. 한 세대만 지나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재앙 속에서 2025년 자연 감소 규모가 10만 명에 달해 주택 수요는 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21%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서 집을 살 젊은이는 사라졌고,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이미 반토막이 나며 시장 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소득의 20배를 넘어선 현실은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절망적인 계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졌지만 정작 부모 세대조차 노후를 걱정하며 자산을 물려줄 여유를 잃어버려 자금의 흐름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DSR 규제 도입으로 소득이 적은 서민들은 이제 은행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되었으며 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는 사실상 차단되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로 인한 뼈아픈 손실을 겪은 후 대출 심사를 극도로 강화하며 부동산 관련 자금 공급을 보수적으로 조이고 있습니다. 수요와 구매 능력이 사라지고 금융권의 돈줄마저 말라버린 구조적 모순 속에서 집값이 다시 폭등하기를 바라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도박에 불과합니다. 이제 부동산은 돈을 벌어다주는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단순히 거주의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며, 환상의 시대가 끝났음을 우리는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국채 금리와 환율을 포함한 5가지 핵심 지표를 매일 확인하며 시장의 변화를 냉철하게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내렸음에도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오히려 오른다면 이는 국가 신용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일 500원을 위협하며 1일 480원대를 오가는 상황은 정부가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방어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고 위태로운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비상시를 대비해 쌓아둔 외환 보유고가 환율 방어를 위해 빠르게 줄어든다면 이는 1997년 외환 위기 당시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전조 현상입니다.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30%를 넘어섰다는 사실은 부동산 시장의 기초가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부식되었음을 알리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마지막 계기판은 외국인 자금의 흐름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의 자산을 사는지 아니면 팔고 떠나는지를 매일 면밀히 감시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연속적인 순매도가 이어진다면 이는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가 바닥을 쳤다는 가장 확실하고 뼈아픈 증거가 될 것입니다.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거대한 기회의 문이 될 수 있으며, 지금 무리한 빚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는 사람만이 나중에 좋은 자산을 싼 값에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이미 부동산을 손절하고 떠난 진짜 이유는 시장을 영구히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금을 준 채 진정한 바닥이 오기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177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PF 위험 노출액과 시한폭탄처럼 커진 부실 규모라는 거대한 장애물 앞에 서 있는 형국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계 3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가계 부채 증가 속도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이는 내수 소비를 질식시키는 동맥경화의 주범이 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매년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자연 감소의 해일 속에서 주택을 구매할 젊은 세대가 사라진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근간이 사라짐을 뜻합니다. 2025년 들어 일부 지표가 소폭 개선되는 긍정적인 신호도 보이지만 인구 절벽과 불안한 환율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은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지표 중 무엇이 가장 우려되십니까? 환율입니까? 금리입니까?
아니면 부동산 가격 그 자체입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 실제로 자산을 지키고 불린 사람들의 구체적인 전략을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뉴스 이면에 숨겨진 경제의 진짜 구조를 파헤치고 여러분이 남들보다 한 발 앞서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돕는 지혜의 길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확인하여 다가올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생존하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파도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가운 숫자가 말하는 진실을 꿰뚫어보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눈을 갖는 것입니다. 현재 2026년의 시점에서 돌아본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기댈 수 없는 구조적 변곡점을 완전히 지나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지어도 팔리지 않고 팔아도 남지 않는 이 가혹한 삼중고의 시대에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수비적인 자산 관리가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최고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의 가치가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도록 오늘 배운 5가지 지표를 등대 삼아 이 거친 경제의 바다를 무사히 건너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선택의 순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위기 앞에 속절없이 털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바꿔 새로운 불을 줍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 더욱 깊이 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의 분석을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거대한 경제의 흐름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가 항상 곁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의 고통스러운 조정기가 지나고 나면 준비된 자들에게는 분명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니 절망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내실을 다지며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냉혹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건승을 빕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